일어나 해 떴다. 그 말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부엌을 울렸습니다. 은희는 잠에서 막 깬 얼굴로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손끝을 베어냈지만 그녀는 말없이 밥상 준비를 했습니다. 쌀을 씻고 불을 피우는 동안 부엌 안에는 제 냄새와 숨죽인 한숨이 섞였습니다. 순덕은 장독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밥이 늦다며 혀를 찼습니다. 철수는 신문을 펼친 채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옆방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저녁처럼 해도 늦다, 늦어. 순덕의 말이 던져지자 은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그릇에 국을 붓는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순덕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반찬이 짜다고 투덜댔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신문을 넘겼고 은희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위를 바라봤습니다. 순덕은 옆집에 들린 안악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게 맨날 이 꼴이야. 손맛이 없어, 손맛이. 이웃 여자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은희는 설거지를 하며 부엌문 틈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뜨거운 물에 데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다시 손을 담그며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 떨렸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순덕은 은희에게 시장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언덕길을 오르던 은희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희 씨, 참는다고 다 복되는 거 아니에요. 은희는 대답 대신 짧게 웃으며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언덕 끝에서 바람이 불었고 리어카에 실린 무가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들며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피로와 체념이 엉켜 있었습니다. 멀리서 순덕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엌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순덕은 텔레비전을 보며 밥 다 됐냐고 물었고 철수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은희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속눈썹에는 김서린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반찬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을 밥이냐? 그릇이 깨지며 소리가 퍼졌고 아이들이 놀라 울었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 조각을 치웠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손을 닦고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밖에 서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하얀 숨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잠은 사치가 됐습니다. 병실의 형광등이 하얗게 깜빡였고 순덕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장과 당뇨 합병증이라 했고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누가 간병하겠어? 철수의 형이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선이 은희에게로 향했고 순덕은 힘없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간호일을 맡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병실의 불빛은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순덕은 새벽마다 물을 찾으며 배를 눌렀고 은희는 잠든 눈을 억지로 떴습니다. 손등엔 바늘 자국이 생기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며칠 뒤 병원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철수는 담배를 피우며 우리 형제들이 나눠서 내면 되잖아라 했지만 큰형은 모른 척 했습니다. 둘째는 나는 애 학원비가 밀려서 안 되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은희가 통장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걸로 하세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도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낼 줄 알았지. 그래야 며느리지. 그 말에 병실 공기가 식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커튼을 닫고 나갔습니다. 은희는 침묵한 채 주사액이 떨어지는 소리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한 방울마다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순덕은 통증에 신음하며 침대를 두드렸고 은희는 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창가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잠시 앉은 은희는 가방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바늘을 꿰고 천천히 실을 움직였습니다. 그 실 끝엔 얇은 피가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천 위엔 작은 꽃무늬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의식이었습니다. 새벽 2시 순덕은 잠이 들었고 병실엔 기계음만 남았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들고 천을 바라봤습니다. 빛바랜 실 사이로 붉은 점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건 상처이자 시작의 문이었습니다. 돈이 문제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었고 집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철수는 회사에서 감원 통보를 받았고 집으로 돌아와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다 내 탓이야. 괜히 어머니 병원에 오래 두자고 해서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은희는 대답 대신 쓰레기 봉투를 묶어 문 밖에 내다 놓았습니다. 안방에선 텔레비전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순덕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안엔 김치 한 통뿐이었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몇 장 남은 지폐를 세어보았습니다. 손끝이 흔들렸지만 계산은 익숙했습니다. 내일은 반찬 가게라도 가봐야겠다. 혼잣말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희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설거지부터 해오라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김치국물 냄새 속에서 일했지만 그녀는 묵묵했습니다. 저녁 무렵 사장은 쓰다 남은 헌 자수천을 건넸습니다. 이거 쓸래요? 누가 버리다 남긴 건데. 은희는 천을 받아들고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방에서 바늘을 꿰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천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실이 엉키면 풀고 찢어지면 다시 꿰맸습니다. 그 천에는 억눌린 하루가 실로 묶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은희의 자수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참 곱다. 색이 살아있네. 그들은 손끝으로 천을 만졌습니다. 한 명이 주문을 부탁했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말했습니다. 작은 위로 같은 말들이었지만 은희의 얼굴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철수가 들어와 천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밥이 돼? 이런 거에서 뭐해? 그는 자수를 찢어버렸고 바닥에 천 조각이 흩날렸습니다. 은희는 무릎을 꿇고 그 조각들을 조용히 모았습니다. 손끝에 실밥이 엉겨 붙었지만 그녀는 그대로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천 위로 떨어졌고 다시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그 천은 다시 한 장의 작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바늘 끝을 비쳤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담요를 당겼습니다.
은희는 완성된 천을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손으로 희미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찌르고 실이 당겨질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울음 같았고 누군가의 다짐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 소리가 은희의 새로운 길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뜻밖의 곳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우연히 엄마의 자수작품 사진을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하얀 천 위에 붉은 실무늬가 화면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좋아요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댓글엔 이 작품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진짜 감동이에요 같은 말들이 달렸습니다. 지연은 놀라 엄마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은희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낯선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서울의 공예전에서 초청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전시회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새벽마다 바늘을 꿰며 천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옆집 미용사, 반찬가게 사장, 시장 상인들이 번갈아 와서 도왔습니다. 은희 씨, 이건 꼭 해야 해요. 당신 손이 다 말해줄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를 장인님이라 불렀지만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낡은 미싱은 밤새 돌아갔고 손가락 끝은 실밥과 피로 얼룩졌습니다. 그녀는 한 땀 한 땀을 누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요. 지연은 그 옆에서 조명을 시험하고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전우처럼 함께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전시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전시장 안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벽면에는 은희의 자수 작품이 줄지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천 위의 무늬를 바라봤습니다. 한 여성이 눈시울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고통을 꿰맨 그림이에요. 은희는 멀찍이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렸지만 그 떨림은 자부심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후 한 방송국 PD가 다가와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이 작품 제목이 뭐죠? 은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견딤의 문이요. 그 순간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전시가 끝나자 관객들은 줄을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연은 포스터를 정리하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다 봤죠? 다들 엄마 작품이에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품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천은 처음 순덕의 병실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끝으로 무늬를 쓸었습니다. 그 실선마다 지난 세월이 박혀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전시장 불이 꺼졌고 유리문에 은희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너졌던 삶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수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늘 시험이었죠. 전시가 끝난 지 한 달, 은희의 공방엔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그녀를 기적의 자수 장인이라 불렀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고 은희는 기계 대신 여전히 손으로만 실을 꿰었습니다. 철수는 처음엔 말없이 바라보다가 어느 날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업 확장하자. 이참에 제대로 공장 차리면 대박이야. 은희는 대답하지 않고 천 위의 실을 당겼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돼. 당신이 대표니까 문제 없어.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술에 취해 공방 안을 어지럽혔습니다. 며칠 후 은희는 은행에서 대출 승인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대출 신청 기록이 이미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자신의 서류를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은행 창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철수는 짐을 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다 내 이름으로 해놨잖아. 잠시만 빌린 거야.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바늘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연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지만 은희는 손으로 막았습니다. 이건 내가 정리할 일이야. 며칠 뒤 순덕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비가 내렸고 사람들은 검은 우산 아래에서 속삭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유산 문제로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집은 누가 가져가? 며느리가 손댈 일 아니야. 은희는 묵묵히 영정 앞에 향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순덕은 여전히 단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철수는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쓴 거야. 종이는 반쯤 찢겨 있었고 글씨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집 팔고 각자 살자. 은희는 말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연이 놀라 엄마 하고 외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밀고 돌아서던 순간 비에 젖은 공방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주워 옷자락으로 닦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이 처음 공방 문을 연 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처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뒤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낡은 건물 한 칸, 그것이 은희의 새 공방이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간판을 달 때 지연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엄마.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하얀 천을 흔들었습니다. 은희는 재봉틀 대신 손으로만 실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문은 작았지만 정성만큼은 커졌습니다. SNS에서 견딤의 무늬 브랜드가 다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매일 밤 사진을 찍어 올리고 댓글마다 답을 달았습니다. 며칠 뒤 일본의 공예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장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은희는 인터뷰 날에도 평소처럼 손끝을 움직였습니다. 기자가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묻자 그녀는 짧게 답했습니다. 손으로 버틴 시간만큼 빛이 나더라고요. 그 말이 기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공방에는 젊은 여성들이 찾아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은 각자의 상처를 이야기하며 실을 깨었습니다. 은희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세를 잡아주었습니다. 바늘 끝에서 삶이 다시 피어나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간에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다 잃고 나니 이제야 알겠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공방 안쪽에서 멈춰섰고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가족으로 살 수 있을까? 은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천위의 바늘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기자가 찍은 그 장면이 다음 날 신문에 실렸습니다. 용서 대신 바늘을 든 여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 속 여인의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그 표정은 화해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공방 불빛이 꺼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바늘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이 거칠었지만 그 손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삶은 비로소 하나의 형태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날만큼은 모두가 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상식이 열리는 문화회관 앞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올해의 명인상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객석에서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은희가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이 상은 가장 오래 견디고 가장 깊게 새긴 사람에게 드립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은희의 얼굴이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그 순간 객석 뒷줄에 시댁 식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축하 화환 옆에 앉아 손을 비볐습니다. 그 옆엔 형제들과 조카들이 앉아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순덕의 사진이 화면에 잠시 스쳤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어머니에게 바쳐졌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은희의 시선이 객석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했지만 차분했습니다. 박수가 다시 울려 퍼졌고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 흐느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철수는 박수를 쳤지만 그 손끝이 떨렸습니다. 은희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요?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 짧게 말했습니다. 오래 참았고 그만큼 세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는 다음 수상자를 호명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은희에게 머물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순덕의 영정이 조용히 조명에 비쳤습니다. 그 빛이 흔들리며 은희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상패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객석의 모두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은희는 홀로 무대 뒤에 섰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붉은 커튼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상패를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박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상패를 내려놓고 무대 위의 자수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견딤의 문이라는 글자가 조명 장광에 빛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 문양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바늘 자국처럼 남은 시간들이 한순간에 스쳐갔습니다. 홀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불빛이 꺼지고 방 안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새벽 세상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공방 안의 먼지가 금빛으로 흩어졌습니다. 은희는 완성된 자수천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위엔 한 마리의 학이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수놓은 문양이었습니다. 지연이 부스럭거리며 들어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쉬세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참 오래 걸렸죠. 그 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공방 문 앞에는 새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은희자수연구소, 깨끗한 흰 나무판 위에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이웃들이 문 앞에 서서 축하해요, 선생님, 하고 인사했습니다. 은희는 미소로 답하며 찻주전자를 다시 올렸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천위를 비췄습니다. 그 실선마다 지난 세월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벽에 걸린 자수 작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이름이 남겠네요. 은희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나답게 산 기록이죠.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는 문을 열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시라놀이 공중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실을 잡아 바람 속에 흘려보냈습니다. 공방 안엔 부드러운 햇살만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은희는 천을 접어 선반에 올리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연이 불을 끄자 새벽의 공방은 고요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깥에서 첫 해가 떠오르고 붉은 빛이 유리창을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